안녕하세요. 강철의 기술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벡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R이란 언어는 다른 언어와 다르게 강력한 프로그래밍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 R을 사용하는 이유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함이죠. 태어난 목적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초반에 배워야 되는 부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워낙 다양한 패키지, 라이브러리 등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데이터만 쏙 넣으면 그래프가 출력이 되고 알아서 머신러닝이 돌아가고 이런 다양한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 좀 재미가 없더라도 갑자기 진도가 훅 빠르게 쭉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기초를 확실히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바처럼 객체 지향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초반에 약간 지랄 수 있어도 변수, 벡터, 리스트 등의 데이터 구조는 확실히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소드를 다루는 부분들은 좀 지루할 때 좀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 변수랑 벡터랑 리스트가 도대체 어떤 놈인지 그 정도는 좀 익히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벡터를 조금 더 다양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이제 R을 빨리 배우는 법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스를 이해하는 정도로 끝낸다. 두 번째, 로직들을 기억하고 잘 저장하며 찾기 쉽게 라벨링한다. 한마디로 폴더, 제 로컬 컴퓨터에 폴더를 잘 만들어서 파일 입출력 아니면 자연어 처리 이런 식으로 라벨링 잘 해가지고 소스를 잘 저장해 놓는 거죠. 세 번째, 다음에 비슷한 소스가 있을 때 꺼내서 쓴다. 어차피 지역에 반복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영어 공부를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헬로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로우란 말. 헬로우란 말을 사실은 내가 만약에 미국에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맨날 헬로우라고 만약에 한다면 굳이 헬로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R 소스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이건 R뿐만이 아니라 머신러닝도 그렇고요. 파이썬도 그렇고 좀 스크립트성 언어들이 소스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한 것들이 많고요. 그냥 대충 이렇게 가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죠. 이게 데이터 분석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발자가 아닌 연구원들도 쉽게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의식의 흐름대로 코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기능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소스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실습만 계속하면은 지금부터는 소스를 빨리빨리 보면서 별도의 설명 없이 소스를 빨리빨리 보면서 소스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그럼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RStudio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 스크립트를 복사를 해 놓은 건데요. R에서는 사실은 연속된 수를 저장하는 매우 쉬운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50에서 70을 써라라고 한다면은 자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50에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텐데 R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데이터가 50에서 70 형태로 벡터 구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벡터를 이제 배우셨으니까 90, 85, 70이라고 하는 벡터 값을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에 넣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스코어만 출력을 하면은 당연히 90, 85, 70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는 names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스코어라고 하는 이 벡터가 들어간 이 변수에 names라고 하는 이 펑션을 메소드 펑션과 같은 말입니다. 이 메소드를 이렇게 쓰고 거기다가 eng, math, kur 영어, 수학, 국어죠. 그 값을 마찬가지 벡터를 해서 넣겠다라고 하면은 다시 스코어를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2차원 형태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쵸? 2차원, 우리가 흔히 보는 엑셀 같이 뭐 컬럼, 이게 컬럼 모양이고, 그쵸? 컬럼에 행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쵸? 2차원 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쵸? 여기서 이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름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어에다가 이제 매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가로로 놓고 매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매스 값, 즉 두 번째 값인 85를 갖고 올 수 있고요. 여기다 이 스코어 안에다가도 이렇게 벡터 형태로도 콜할 수 있습니다. KOR이 70이고 ing이 90이잖아요. 70과 95를 갖고 옵니다. 90을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형과 문자형을 같이 넣고 싶어요. 근데 벡터는 한 가지 타입만 넣는 거잖아요. 즉 정수형만 넣거나 문자형만 넣거나 라고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 오브젝트 값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만 들어가면 숫자만 들어가야 되고 문자가 들어가면 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가능합니다. 보시면 왜냐? 형변화는 자동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1이라는 값도 이렇게 뭔가 숫자 값이 될 수 있지만 문자 값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형이 값이 들어가면은 이 모든 정수 값들이 문자형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실습은 뭐 5, 10, 15, 20 이렇게 5의 배수 값들을 한번 넣어봤어요. D값에 넣어보고 1번, 4번, 6번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라고 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 방법이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뭐 시퀀스 펑션을 뭐다 이렇게 지금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쓰다 보면은 그냥 손가락이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손가락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놈이구나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부터 7까지 3씩 증가한 값을 벡터로 생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147. 그러니까 최소값은 1이고 시작값은 1이고 마지막 종료값은 7인데 3씩 증가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한 2로 한번 증가해 볼까요? 그러면은 1357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로 증가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한번 값을 한 40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7이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대값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증가하면서 최대값이 여기서는 1, 5, 그 다음에 9가 되었겠죠. 근데 이제 9값이 없으니까 1, 5까지만 나오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시퀀스 값을 D는 이제 이게 들어왔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173을 하면은 147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 4, 7인가요? 이렇게 값이 나올 겁니다. 보면은, 그쵸? 1, 4, 7.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괄호를 열고 이렇게 숫자 값을 넣든 아니면은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할 때에서 이름을 콜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이너스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네 번째 값을 제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네 번째 값을 제외하겠다. 여기다가 1을 하면은 첫 번째 값을 제외하겠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네 번째 값 20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한번 1 한번 뺄까요? 빼면은 1번 빠지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제외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제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벡터 형태로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1, 2, 3이 나오잖아요. 그쵸? 1, 2, 3. 그쵸? 근데 이걸 벡터를 만들고 1, 2, 1번 1, 2, 3이라고 하는 위치 값을 제외해라. 그러면은 5, 10, 15가 제외한 20부터 40까지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벡터의 심화 과정으로 벡터의 이름을 만들어 보았고, 정수형과 문자형을 같이 넣을 경우 문자형으로 형변되며
벡터 값의 위치 값을 벡터로 호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외하는 것 등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벡터를 가지고 연산하는 방법과 기본 통계 값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